오늘 반도체 대형주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잘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제공하는 거죠. 시총 비중이 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증권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를 써야 마땅할까요? 어쨌든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린 리포트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각각 내서 이 기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SK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써냈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 밴드 상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대비해서 53% 올렸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보면 이거 삼성전자인데 180조를 벌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더라고요. 이 수치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건데 1년 사이에 314% 성장한 수치일 것이다라고 SK증권의 연구원이 이거를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D램과 낸드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D램 같은 경우에는 111% 그리고 낸드는 87%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단도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통 사이클 논리를 이제 그만해라라는 부분인데 어떤 얘기냐면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 메모리 공급을 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껴넣으면 단기적으로 실적이 팍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우리도 살아보면 다 알지만 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분기, 매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다가 성장률 둔화라는 시그널을 맞이할 텐데 그것을 우려하면서 멈추는 거는 이제 너무나 진부한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메모리 산업 자체적으로 밸류가 확장되는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사이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게 SK증권 연구원의 중요한 생각의 축이었고요. 삼성전자 실적 회복세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양적 성장의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까지 국내 증권사는 바라본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오늘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또 SK증권이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올려잡았거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50만 원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SK증권의 그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영업이익 전망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올해 영업이익이 147조로 보시면 되고요. 또 수익성 모두 최대 전망으로 보니까 앞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본 그 맥락은 똑같으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수치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증권은 SK하이닉스를 15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업시켰다라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KB증권이거든요. KB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 오늘 아침 리포트 나온 그런 내용이고요. 보면은 KB증권은 올해 132조 원으로 SK증권 영업이익을 본 거고 내년은 151조 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SK증권과 KB증권이 어떻게 영업이익 추정치를 계산했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일단 KB증권은 D램과 낸드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D램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고부가 메모리 출하가 증가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일반 D램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HBM 수익성과 격차를 축소하게 되고 차세대 HBM4 같은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급 단가에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높게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이 베라 루빈인데요. 여기에서 ICMS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메모리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 장치 이런 부분이 특화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향후 실적이 추가적으로 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역시나 심각한 상황이 이어질까라고 KB증권에서는 봤는데요. 내년까지 메모리 공급 쪽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피지컬 AI나 ICMS, 메모리 저장 장치 이런 부분을 응용해서 확대하는 그 고객의 수요차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이제 SK하이닉스 29일 내일이죠.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18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일 수치도 잘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4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30조 더 늘 것으로 보이면서 올해 1분기와 그리고 올해 2분기가 1년 사이에 3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부분을 맛볼 것이다라고 KB증권은 언급을 했습니다. KB증권 SK하이닉스 120만 원, SK증권 150만 원 각각 올려서 잡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SK스퀘어, SK하이닉스와 짝꿍처럼 그 붙어 다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52주 신고가 갔는데요. 이 대신증권에서는 SK스퀘어 최근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지 마라, 더 많이 갈 수 있으니라는 의도의 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비 44%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 56만 원 단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단일 종목, 이 주식형 펀드에서 한 종목 갖다가 10% 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에 시총 비중 1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협이 제시한 그런 가격과 현재 실제 시총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잘 가다 보니까 역사적인 고점 수준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대안, SK하이닉스 말고 뭘 살까라는 걸 봤을 때 SK스퀘어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매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 목표를 27년 50% 이하에서 28년 30% 이하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가 재평가 받을 것을 각오하고 열심히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주가가 더 오른다는 얘기, 그런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고점에 따른 리스크를 조금 생각하신다면 SK스퀘어가 답이다라는 걸 대신증권 에서는 얘기했고요. SK스퀘어가 올해 주주 보상 패키지 이런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2023년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100억 원 누적해서 주주 환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000억 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 이슈 있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가적으로 1,000억 정도 추가를 할 거죠.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먹을거리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대신증권이 SK하이닉스의 짝꿍 SK스퀘어를 좋게 본 이유, 그리고 목표 주가 56만 원 상향한 이유, 여러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욕 증시와 연결해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 보면은 반도체를 위시한 기술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거든요. 소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흐름과 그리고 우려 섞인 흐름, 이렇게 반반으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시장은 AI 혁신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믿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AI 혁신을 하면 기업의 마진이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장기 생산성이 확대가 되고 그런데 비용은 좀 줄고, 이런 흐름에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 한편으로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품을 사는 소비자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구매력, 소비력이 약화됐을 때 실적이 깎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장 한편에서는 우려합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고 반도체 업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좋았을 때 재고를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 재고도 가격을 높게 협상해서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고가 많이 남으면 이 부분에 또 할인을 칠 수 있잖아요. 바겐세일 이런 걸 좀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반도체 칩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올리면서 완제품 가격에 그걸 전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소비자들이 덜 사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당장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게 최근 그리고 간밤의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랠리 그런데 소비 업종은 하락 이런 차별화 장세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어도 결론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AI 관련해서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을 자연스럽게 눈여겨보게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실적 굉장히 중요한 핫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을 보여준 종목은 다음번 분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을 골라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많은 증권사에서 최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한타증권에서 73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수주를 감안해도 이 가이던스는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4분기 실적은 관세 부담도 있고 일회성 비용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여기 LS 일렉트릭이 제일 잘하는 게 강력한 부분이 배전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해외 쪽에서 수요가 탄탄히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초고압 변압기 이 부분을 하나를 팔아도 다른 변압기 대비해서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증설하면서 송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ESS 저장 장치에 따른 가파른 성장도 기대가 되는 국면입니다. 4분기 신규 수주가 1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 핵심 효자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 비중이 절대 다수였어요. 딱 절반, 50%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요. 그걸 상회했고 배전반 이나 뭐 공장의 전기를 잘 흘러가게 하는 거 그리고 GIS라고 해서 초고압 그런 전력을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수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수주가 잘 됐고 그러면서 4분기 수주 잔고도 되게 넉넉한 상황입니다. 5조 원 정도 되는데 전력 인프라 비중 4조 5천억 원 정도 근데 초고압 변압기 비중 또 50% 이상 비슷한 맥락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부산 공장 증설 완료 때문에 물량 확보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JP모건에서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증권사가 더 많이 올린 거죠. 앞서서 73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53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려 잡은 거고요. 수주 잭팟에 따른 압도적인 잔고, 앞서서 설명드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고객으로부터 1조 원 이상 수주를 확보했고요. 핵심 작품이 고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벌써 3.5년치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29년까지 괜찮은 견조한 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시장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바 2028년부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연간 4천억 원 이상 추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기업에서 신규 수주 목표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너무 잘했으니까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주는 이 가이던스 기업에서 내놓는 가이던스를 훨씬 상회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JP모건이 선택한 종목 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LG 이노텍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인데 참 이게 국내 증권사와 괴리가 커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중립으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조금 올렸습니다. 근데 LG 이노텍의 현재가가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보시고요. 일단 긍정 요인은 카메라 스펙 업그레이드로 단가가 오른다는 거 그리고 애플 아이폰 프로 비중도 확대가 된다는 거 하나 팔아도 더 남을 거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올해 불확실성을 아이폰 출시 일정에 대한 리스크로 꼽았고 메모리 원가 상승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품 수요에는 압박성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LG 이노텍 골드만삭스에서는 24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낮은 위치이고, 근데 현대차증권이 오늘 아침에 36만 원짜리 보고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꽤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는 LG 이노텍은 좀 좋게 보는 의견이 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국내 증권사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LG 이노텍에 대해서. 그 제목들 앞에 써놨으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비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LG 이노텍까지 말씀드렸습니다.